그 안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너 되게 그동안 힘들었겠다. 너를 봐주지 않았구나. 너 괜찮아. 잘 컸어. 해주는 문제 엄마는 없다. 엄마가 된 지금도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다독여야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어떤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돌봐야 돼요. 누군가는 끝을 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이 책에는 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하고 만나는 연습을 해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영아기, 유아기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발달 과정에서 얻어야 할 미덕이 나오고 그때 성취가 안 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지가 나오고요. 또 실제로 엄마의 생각 노트라고 해서 그 시기에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나 행동 또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보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인지, 혹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적어보게끔 해요. 이 행동 자체가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그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그 아이가 내버려 두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좀 상처받거나 결핍이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외면하고 싶고 좀 방치하고 오히려 회피하고 혹은 막 이렇게 혼내요. 너 그것도 못해? 그 정도도 못해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 그래?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막 책짓질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내 안에 나의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너 되게 그동안 힘들었겠다. 그렇게 네가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너를 봐주지 않았구나, 인정하지 않았구나를 보면서 그 아이를 좀 돌보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비로소 성장하게 되거든요. 비로소 잠잠해져요. 그 발작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뭐 말 연습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버튼이 눌러지는 그 시기에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진짜 힘들었겠다. 너 진짜 애 많이 썼구나. 너 그때 진짜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네가 원하는 거를 받지 못해서 그것이 응어리져 있었구나. 괜찮아. 엄마는 그때 몰라서 그랬겠죠. 어른이 된 내가 지금의 어린 너를 인정하고 위로할게. 너 괜찮아. 잘 컸어. 해주는, 그렇게 그 아이를 좀 돌봐주는, 케어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서 내 아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찰하고 싶은, 성숙해지고 싶은 그런 어른들한테는 이 책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면 아이를 돌보는 연습에서 화일지 감정일지 본인이 직접 써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코너들을 통해서 글쓰기 치유도 있잖아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치유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좀 치유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문장을 좀 뽑았어요. 3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좋은 문장을 뽑은 게 뭐냐면, 저는 75페이지에 세상에 문제 엄마는 없다 곳이에요. 그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자책해요. 예, 정말 노력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엄마라고, 그리고 부모라고, 나는 모자른 부모라고, 문제 엄마라고, 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되게 많이 자책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문장을 꼭 읽어주고 싶어요. 문제 엄마란 과연 존재할까? 이 질문에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답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를 전형적인 문제 엄마라고 말한다. 이에 더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엄마와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도 문제 엄마라고 손가락질한다. 때로는 스스로를 문제 엄마라고 단정짓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드는 엄마들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엄마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문제 엄마는 없다. 다만 상처받은 엄마, 마음이 아픈 엄마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모든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신을 문제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냥 문제 엄마가 아니라 그냥 그때 상처받았을 뿐이다. 나의 나이 중에 한 아이가 좀 아플 뿐이다.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아프면서 커요. 그 아이 그냥 돼요. 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면 되고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문장이 있어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인데요. 내면 아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모를 탓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 키워줘서 그래.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그때 나를 그렇게 혼내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줬으면 내가 제대로 컸을 텐데.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신의 상처를 부모한테 전가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완벽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라지 못하고 마음 안에 갇힌 아이를 우리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부른다. 어떤 이유에서든 심리적 성장이 멈춰있는 그곳에 우리의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 내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도 않은 때에 만들어진다. 즉 내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방치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일부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가치 체계를 만들고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엄마가 된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불행하게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상처를 반복하게 만든다. 엄마 역할을 하는 이 순간 계속 로딩 중이라고 표시가 뜬다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 한다. 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치유하고 성장시켜 좀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 217페이지예요.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 우리 안에는 심각하게 삐쳐서 토라진 아이, 울다가 지친 아이,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는 아이 등 미처 자라지 못한 아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다독여야 한다. 내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을 토닥여줘야 한다. 아이 안에 순수한 경외감을 발견하고 창의성과 자발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앞의 아이뿐 아니라 엄마 안의 내면 아이도 돌봐야 한다. 네, 제가 이 문장을 왜 뽑았냐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진짜 많이 고민하거든요. 진짜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어떻게라든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타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되게 잘 보이려고 막 해요. 근데 실제 자기 자신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과도 별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방치하고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하게 일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한데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대화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에도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한다. 내 자신 안에도 내 안에도 내 앞에 있는 아이만큼이나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 있고 결핍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근데 괜찮아요. 네, 그 아이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엄마들 안에 그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그 상처 입은 어린 아이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엄마가 되고 내면 아이를 만났다가 엄마만 읽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는 다 내면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엄마들은 너무나 아이하고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그 내면 아이가 확 드러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엄마의 경우가 많아서 그냥 엄마라고 쓴 거지 그 자신을 성찰하고자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어떤 상사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관계의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11가지 덫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덫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패턴을 말해요.
그럼 덫에 걸렸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서 어떤 덫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처음에는 그 상황만을 탓하기 쉽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자신이 걸리는 덫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복종의 패턴도 있고요. 혹은 아예 불안의 덫도 있고 분노의 덫도 있어요. 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막 열이 받아서 막 난리치고 막 무조건 이겨야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분노의 버튼 눌리게 하는 어떤 아이가 있죠.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냥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100번을 다짐하고 쓰고 이래도 같은 상황에서 계속 화내요.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서 이 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편한 사람한테는 나오죠. 그것이 정말 그래서 가족한테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발작 버튼이 눌린다라고 할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잘 안 눌려져요. 대부분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눌려지죠. 왜 그런지 이유 아세요? 그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있잖아요. 그 뇌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랑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아이,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인식하는 부분이 나를 인식하는 부분하고 거의 겹쳐져요. 그래서 이 나를 보듯이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혹은 나의 상처받았던 모습이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게 눌러지는 거죠. 강압적인 엄마한테 자라서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하진 않을 거라고 자랐던 사람이 엄마가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도 본인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한테 그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더라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배운 방식 그대로 아이한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배워서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내 안에 있던 내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그대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거죠. 그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돌봐야 돼요. 이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이게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하고 이 아이가 또 그 다음 아이한테 할 거예요. 누군가는 끝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끝을 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죠. 내가 거기에 원인과 책임으로서 해야죠. 네. 자꾸 명상이 그 자기 안에 명상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자기 안에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거를 알아채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명상이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생각은 구름과 같다. 하늘 위의 구름과 같다. 그냥 나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자주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감정이 나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하지만 이 내 안의 감정, 생각은 하늘 위의 구름과 같다 라고 알아차리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어떤 그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네. 예. 되면은 그 자기 안에 내면 아이가 이제 여러 아이가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고 좀 결핍된 아이가 있고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잘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너 어떻게 밥 먹고 살 거야. 너 그러다가 사회에서 인정 하나도 못 받아.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너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뭐 구구단 하나 못 외운다고 해서 너 바보야? 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어려서 구구단을 못 외워서 너 바보야? 너 그것도 못 외워서 어떻게 할 거야? 던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하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